굴착기가 등장하네요. 지난 6월 경남 김해의 한 양식장에서 끔찍한 살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숨진 피해자는 60대 남성. 이 남성을 살해한 60대 여성은 다른 사람이 아닌 이 남성의 전처였습니다. 전처와 전 남편, 60대 여성이 전 남편을 살해한 사건. 그런데 이 충격적 사건에 이런 물건이 등장했습니다. 바로 굴착기. 이혼한 지 20년이 지난 두 사람입니다. 두 사람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자, 먼저 두 사람 어떤 관계였습니까? 네, 10여 년간 결혼 생활을 하다가 지난 20년인 2003년에 이혼을 했습니다. 정확한 이혼 사유는 모르겠지만 전처인 60대 여성이요. 자신의 남편이 결혼 생활 중에 한 여성과 불륜을 저질렀다고 생각해서 상당히 원망을 해왔다고 합니다. 바람을 폈는지 안 폈는지는 모르지만 그것 때문에 또 이혼을 한 측면도 있고요. 네, 그게 이혼을 한 그 결정적인 그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혼을 한 게 20년 전이잖아요. 예. 그런데 가정 대소사를 함께 이제 상의를 하고 하면서 지금까지도 만남을 이어왔다고 합니다. 20년 전에 이혼을 했지만 그래도 집안일이 있을 때는 가끔은 또 만났나 봅니다. 자, 그러다가 두 사람 사이에 또 한 여성이 다시 또 등장을 한다고요? 네, 맞습니다. 전처가 그 전 남편이 이혼 전에 한 여성과 불륜을 저질렀다고 생각해서 원망을 했다고 했잖아요. 예. 그런데 20년 정도가 지난해 6월에 전 남편이 그 해당 여성과 아직도 연락을 한다는 걸 알게 된 겁니다. 오호. 그래서 그 전 남편과 그 여성이 이혼 전에도 정말 불륜 관계였는지 어떤 사이였는지 이제 확인이 되진 않았지만 전처가 이를 보고 너무 화가 났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전 남편에게 당신 그때 바람 핀 게 맞지? 이러면서 화를 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예. 한 달 정도 추궁이 이어지자 전 남편이 제발 그만하라면서 분노를 이제 내뿜었고요. 예. 그러더니 양식장 밖에 세워져 있던 굴착기로 전처를 데리고 갔다고 합니다. 오호. 정말 한여름 무더운 날씨였는데 전처를 굴착기에 결박을 해놨다고 합니다. 약 1시간 정도 결박을 했다가 풀어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 때문에 이혼하기 전에 만난 것으로 의심한 여성과 지금도 연락해? 근데 이혼한 지 20년이 지난 사이예요. 근데 어찌됐든 이 문제로 한 달간 다툼이 있었고 여기에 또 화가 난 남편, 아내를 양식장 옆에 있는 굴착기로 끌고 가서 1시간을 묶어놨다는 겁니다. 글쎄요. 바로 이 장면이 살인사건의 단초가 됐다고 하는 건데 프로파일러의 분석 들어보겠습니다. 그 굴착기에 묶어놓은 것은 좀 특이한 건데 이혼을 한 지 꽤 오랜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마 두 사람이 그냥 그 일반적인 부부 관계를 계속 유지를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상황에서 이 여성의 버릇을 한번 좀 고쳐주자라고 잘못 판단을 하고 그런 아주 모멸적인 방법을 사용을 한 것 같습니다. 예, 무시를 당한 겁니다. 그런데 이 사건 이후에 이번엔 전처가 또 복수를 결심했다고요? 그렇습니다. 정말 전처가 분노에 불타올라서 복수를 결심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여성이다 보니까는 아무래도 남편을 제압을 하려면 힘이 부족하잖아요. 그렇지, 아무래도 힘이 좀 딸리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면은 운동을 하기로 했습니다. 운동? 네, 그래서 헬스장에 등록을 했대요. 어허. 그래서 1년 동안 열심히 운동을 해서 근육을 키웠다고 합니다. 1년 동안이나 헬스장을 다녔어요? 그렇습니다. 정말 준비를 한 거죠. 오. 그리고 나서 1년 지난 올해 6월 초에 지인한테 이런 문자를 보냈다고 합니다. 끝을 내야겠다. 그리고 쓰레기한테 받은 수모를 돌려줘야겠다. 생각 다 정리됐다. 지금 의미심장하죠. 야, 이런 문자를 지인한테 이미 보냈어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디로 갔냐면은 자기가 1년 전에 그 묶여있던 곳 있잖아요. 양식장. 예. 그 양식장, 굴착기 근처 양식장 그쪽으로 갔습니다. 자, 자신이 당한 장소에서 똑같이 돌려주겠다라는 복수를 결심한 아내. 굴착기에 묶였던 그 양식장으로 전 남편을 부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는데요? 그렇습니다. 전처와 전 남편 두 사람은 그 양식장에 만나서 술을 같이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전처가 그 남편이 먹는 그 술에다가 몰래 수면제를 탔던 거예요. 어허. 수면제 많이 타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자다가 새벽에 들이 비몽사몽 일어나는데 뭐라고 했냐면 전 남편에게 전처가 뭐라고 했냐면 1년 전 굴착기 사건을 얘기를 하면서 예.
너도 똑같이 묶여서 한번 당해봐라 이렇게 했던 거예요. 예. 그때 근데 남편 입장에서 볼 때는 수면제도 먹었고 술기운도 있고 또 그리고 전처가 계속 요구하니까 그럼 맘대로 해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럼 너도 한번 나 묶어봐. 그렇죠. 이렇게 했나 봐요. 그랬더니 전처가 남편의 손을 묶었는데 여기에 좀 세게 강도가 세게 묶었던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아프니까 풀어달라고 했는데 풀어주질 않았습니다. 전처는 뭐라고 했냐면 내가 느꼈던 고통을 그대로 느껴라 하면서 너도 당해봐야 알지 하면서 풀어주지 않았어요. 예. 자,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이거 만약에 나중에 풀어지게 되면 남편이 화가 나가지고 저 남자니까 나한테 해코지 하겠네? 어허. 라고 생각이 든 거예요, 갑자기. 예. 그러다 보니까는 옆에 있던 다른 도구로 남편을 풀어주지 않고 남편을 그만 살해하게 된 것입니다. 어허, 너도 똑같이 당해봐라 라고 일을 시작을 했는데 나중에 풀어주고 나면 되돌아올 걸 생각하니 겁이 났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너도 똑같이 당해봐라. 이 말에 무슨 심리가 있을까요? 전체의 심리 전문가의 분석으로 들어보겠습니다. 굴착기에 묶어둔 그 방식에 대해서 그 전처 같은 경우는 굉장히 심한 그 모멸감을 느꼈던 것으로 보입니다. 힘이 약해서 당했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힘을 길러서 당한 만큼 대갚아 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법적으로는 두 사람이 이혼을 했지만 정서적인 분리는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불륜을 저질렀다라고 하는 그 여성과 연락을 한다는 그 사실에 대해서 상당히 분노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 헬스장까지 다니면서 준비했다는 사건. 결국 이 전처에게 중형이 내려졌다고요? 네, 살인은 정당화될 수 없는 중범죄이기 때문에 징역 17년형이 최근에 선고됐다라고 하고요. 확인해보니 이 여성은 앞서서 마약범죄로 징역 6개월의 집행유예 1년이 이미 선고되어 있는 상황에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제 범행을 저질렀기 때문에 아하. 집행유예 관련해서도 실효 선고를 받을 수밖에 없고요.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서 오랜 기간 부부 인연을 맺은 전 남편을 계획적으로 살해한 것은 죄질이 매우 중하고 좋지 않다라고 평가를 했고요. 특히 피해자가 당시 극심한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당했을 것이다. 더군다나 유가족으로부터 용서받지 않았다라고 중형을 선고했습니다.